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이 끝난 뒤의 전국, 갑자기 검찰청 창고 술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에 검찰 구형에서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죠. 본인의 뇌물 혐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북 송금 문제입니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송금을 했는데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보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러면 이재명이 그걸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자,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두 차례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검찰에서 두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검찰 입장은 그보다 더 많이 진술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두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거기서 새로운 또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죠. 확실해지는 거죠. 그 전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그때 백현동과 다른 사건과 같이 청구를 했는데 그때 유창훈 영장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대북송금 사건을 아직 수원지검에서 가지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서정욱 변호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심만 하면 될 문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화영이 15년 구형 받았는데 지금 6월 7일 날 1심 판결이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은 이재명도 빼도 박도 못한 그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화영의 재판에서 대북 송금을 한 것이 유죄로 그 결론이 나면은 그게 또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이것이 적시가 되면은 이재명은 그 보고를 받았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대북 송금 검찰로서도 구속영장을 안 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갑자기 총선 전후에서 들고 나온 전략은 이화영의 그 진술이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다시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검찰청 창고 술판 문제 제기입니다. 자, 일단 경과는 이렇게 됩니다. 4월 4일 날 총선 D-6일이죠. 4월 4일 날 이화영 재판이 있었는데 그 이화영이 그 구형을 내리는 15년 구형을 내리는 게 4월 8일이고 4월 4일 날 이화영의 거의 마지막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화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고 써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은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인물이죠. 쌍방울에서. 등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 해덮밥을 가져왔다. 심지어 술도 한번 먹은 기억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4.10 진술이 있었는데 그때 큰 논란이 없다가 4.10 총선이 이제 민주당 승리로 끝났죠. 그러고 나서 4월 13일에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자, 총선 승리 그 기세를 받아서 이 문제를 다시 꺼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수원지검은 지금 이재명 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그 검찰이죠. 수원지검은 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원지검이 수사 대상이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이 김성태가 이 술을 자기하고 먹으면서 이화영하고 먹으면서 이번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만 하면은 우리는 좀 무사할 수 있다. 죄를 작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해라. 이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화영이. 그러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거 자체가 진술 조작 모의이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수원지검이 수사 대상이다. 또 국기문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지검을 이거 가지고 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죠. 자, 4월 13일 날 민주당이 그렇게 이 수사 대상, 뭐 국기문란 이야기하고 나서 4월 15일 날 이재명이
입을 엽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검사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검찰이 회유를 하는데 김성태를 내세워서 회유를 했다는 이야기죠. 술을 먹이면서. 자,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6일 이재명이 재판받으러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기자들에게 술자리 회유 100% 사실로 보인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CTV 교도관 진술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CCTV 교도관 진술 확인. 자, 이거 오늘 수원지검이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원지검은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그러다가 민주당은 이걸 그 빌미로 검찰 수사가 이 회유에 의한 검찰의 회유에 의한 이화영의 자백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당내 기구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이화영 회유 진술 조작 조사 뭐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수원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항의 방문을 하고 또 이런 대대적으로 이걸 문제 삼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니까는 새로운 그 입장을 하나 밝혔습니다. 뭐냐면은 변호인들이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또 오늘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화영이 그때 4월 4일 날 재판에서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뭐 술을 먹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몇 가지 내용을 번복을 합니다. 자, 이게 그게 이제 가짜라는 거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는 수원지검의 이 해명에 의해서 오늘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술자리는 그 창고가 아니라 그 검사실 옆에 있는 진술 녹화실이다. 자, 그리고 거기는 처음에는 그 쌍방울의 김성태, 방용철과 이화영이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또 번복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검사도 있었고 수사관도 같이 동석을 했다. 그리고 시기는 6월 말이나 7월 초순경이었다. 작년 6월 말이나 7월 초순경에 6월 말 7월 초순경에 이 해유를 하기 위해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6월 말 7월 초순경에 있었다. 이하영 변호인들이 오늘 새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 그러면 6월 30일에서 7월 초순까지 그 사이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술판이. 그리고 진술 녹화실 대기 공간에 교도관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칸막이 안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 검사하고 이화영하고 그 김성태하고 뭔가 이제 작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주장이죠. 그리고 녹화는 안 한 걸로 안다. 그리고 연어를 가져온 게 오후 5시 내지 6시. 그래서 김성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얼굴이 빨개져서 검찰이 이 김성태 다시 그 교도소로 보내야 되니까 구치소로 보내야 되니까 술이 깬 뒤에 보냈다. 자, 이게 오늘 새로 이하영 변호인들이 한 주장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결정적인 모순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과연 술판이 있었는지부터 술판에서 어떤 해유가 있었는지. 자, 첫 번째는 술자리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죠. 술자리 장소가 창고, 이렇게 이하영이 본인이 이 재판에서 본인 재판에서 창고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였다 주장을 했는데 이하영 변호인들은 그 창고 자기들이 보니까는 이 창고에서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이 진술 녹화실이었다 이렇게 이제 장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결정적인데 이화영이 이 검찰의 변호인 입회하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진술을 자백을 한 걸로 알려진 게 두 번입니다. 6월 9일과 6월 18일. 자, 6월 9일과 6월 18일. 6월 그러면 중순이죠. 그때 쌍방울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을 했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화영이. 그리고 변호인 입회하에 그리고 2020년 초에 방북이 성사될 거라고 보고를 했고 이재명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9일 날, 6월 18일 날. 그러다가 7월에 갑자기 범복 소동이 일어났죠. 그 부인이 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 뭐 옥중서신해서 범복을 했죠. 어쨌든 6월 9일, 6월 18일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하영 변호인들이 그 술판이 있었던 게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이다.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다. 자, 조서 다 쓰고 6월 말 7월 초에 초순에 그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하라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건데 이화영이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건 그보다 앞입니다. 6월 8일, 6월 9일, 6월 18일 앞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 회유를 진술을 했는데 진술 다 하고 그러면은 6월 말 7월 초에 술판에서 술자리에서 회유를 받았다.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이미 진술을 했는데 진술하라고 그 다음에 술판을 벌여서 회유를 받았다. 차라리 그냥 진술을 해서 그래 너 진술 잘해서 그러면 술이나 한잔 해. 이렇게 했다면 또 몰라도 그 앞에 이미 진술을 했는데 6월 말에 회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갓떠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긴 거죠. 하나는 장소가 바뀌었고 하나는 날짜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세 번째 왜 하필이면 이런 중대한 일이 있었으면은 술자리에서 회유를 받은 적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가. 이하영 계속 재판 지금까지 받아왔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본인이 뭐 진술회를 했다가 번복을 하고 이 민주당 이 박찬대가 이하영 부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소동이 있었을 때 그때 자기가 진술을 번복을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술자리까지 가지고 그 검찰청에서 내 회유를 받았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런 말 하나도 없다가 이 총선을 전후를 해서 총선 직전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본인도 진술 번복을 한 데 대해서 그 1심 판결이 6월 7일에 했으니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회유에 의해서 술자리 회유에 의해서 했다 하면은 이재명도 거기서 좀 짐을 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재명의 이 구속영장을 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그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소 이것을 막기 위한 이 시나리오를 자기들끼리 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처음에 장소를 바꿨다 날짜가 이 회유를 했다는 날짜보다 술판이 그 진술을 한 날짜보다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날짜가 술판에 더 뒤에 있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진술을 하느냐. 그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폭로를 하느냐. 자, 그 세 가지로 인해서 이것은 이 시나리오를 짜서 어쨌든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보려고 한 시도 아니냐.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수원지검에서 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화영을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또 그때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을 비롯해서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그들의 음식 주문 그리고 출정 기록 등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술이 반입되면 기록이 다 되죠. 1층에서 CCTV 다 통과하고 하니까 검색대 통과하고 하니까.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 1315호 그 녹화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 오늘 그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음에 확인됐다.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그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도 이 확인을 한 결과 엄중한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민주당 소속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 2023년 5월에서 7월 개호 교도관 전원 38명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밀착 개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다.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 자, 이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 공지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위면은 큰일 날 일이죠. 검찰이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화영은 2023년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자성 제출한 이후에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저번 전에 2번이라고 했는데 오늘 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5회에 걸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5회에 걸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장처럼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 검찰에서 조금 전에 이런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지만은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